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작가입니다. 시, 소설, 수학 이것들의 교집합이 보이십니까? 이것들의 교집합으로 요즘 정말 핫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미국 프린스턴대 수학가 허준희 교수님이신데요.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계 최초로 필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필즈상이 어떤 상이냐 하면은요, 수학의 노벨상으로 통하는 상이에요. 수학 역사가 깊은 미국과 유럽에서 대부분 수상자가 나오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정말 벽이 높은 그런 상인데, 허준희 교수님께서 수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 소설, 수학? 허준희 교수님이랑 뭐 어떤 연관성이 있냐고요? 예. 아마 여러 곳에서 이 허준희 교수님만의 아주 독특한 이력들 전해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중학교 때는 소설을 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표현해내는 시인이 되겠다 하면서 고등학교를 또 자퇴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됐나요?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을 수상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 소설, 어, 수학의 어떤 교집합을 여러분께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시를 좋아하는 아이가 어떻게 또 수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시랑 수학이 어떤 공통점이 있나? 교집합이 있나? 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둘은요, 언어의 종류만 다를 뿐 사실은 표현하기 어려운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준희 교수님께서도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표현하기 어려운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고, 시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땅으로 끌어내리기 어려운 추상화된 개념을 바로 수와 논리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대상을 고도로 함축해서 표현하고 그것을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시와 수학의 교집합이 보이십니까? 바로 생각하는 힘, 그리고 자율성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와 함께 사고력 수학 풀어보셨나요? 저는 우리 아이가 문제집 사다가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워낙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 이거 좀 같이 좀 고민해 보자 해가지고 쓱 문제를 내미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노트 좀 가지고 와봐 하면서 이제 빈 종이에다가 아이에게도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하고 저도 풀어보고 각자가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끙끙 풀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엄마의 어떤 풀어나가는 과정이 다르고요. 아이가 풀어나가는 과정이 다르고, 그리고 문제집 뒤에 있는 그 정답 해설지 안에 풀이 과정이 다를 때가 있어요. 각자가 풀어내는 속도, 그리고 풀이 과정, 그 방향은 다르지만, 하지만 결국은 도달하는 곳은 같은 곳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수학이 생각하기, 자율성이 들어있다. 어떤 논리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이와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어보면서요, 저희 때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과목도 이렇게 매력 있는 과목이구나 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됐다고나 할까요? 좀 뒤늦게 알았죠. 저는 예전에 제 학창 시절 같은 경우는 수학이란 과목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왜일까요? 복잡하고 뭐 공식으로서 달달달달 외워야 하고 그렇게 어떤 틀에 의해서 수학 과목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 반면에 저는 국어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효자 과목이었었는데요. 국어 과목을 좋아했던 거는 이렇게 이해해 나가면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수학 과목도 그렇고요. 뭐 다른 어떤 복잡한 것들을 달달달달 외워야 하는 그런 암기 과목들을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저는 제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허준이 교수님의 그런 어떤 인터뷰 기사들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 아이의 어떤 교육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자리 잡게 됐다고나 할까요? 우리 아이에게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은 어떤 공부의 방향이다. 무조건 달달달달달 외워나가는 그것에 집중이 아니라 생각의 힘을 키워주고,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도록,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 집중한 그런 학습으로 이어져 나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글쓰기 논술 수업이잖아요. 이 글쓰기 논술과 수학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구나, 그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앞서서도 얘기했잖아요. 생각하는 힘, 자율성, 논리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요, 쓰는 일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허준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요즘 대학의 이 칠판들이 다 사라져 가고 있는데 수학과 같은 경우만 이 칠판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수학자들이 그야말로 이 칠판 분필을 사수해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만큼 무언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정답을 알아가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칠판에다가 쓰고 예, 하면서 길을 찾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제가 아이들이 글 쓰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아이들이 글쓰기 또한 잘못된 우리 수학에 대한 어떤 편견처럼 문제풀이로 여겨서 머리 안에서만 맴돌고 흔히 말하는 멍 때리기를 해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써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써야 무언가가 보인다고 말이죠. 글쓰기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써나가면서 다듬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가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모습들을 자주 보게 돼요. 이렇게 보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 하면은 수학학원으로 향하기 전에 숙제를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숙제한 친구들에게 이제 줄줄줄줄 예,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줄을 서서 예,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었는데요. 아, 도대체 공부를 하는 것인가 무엇인가, 예, 이런 생각도 해왔었는데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 보통의 그런 어떤 친구들의 모습과 비슷했다고 하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정답지 뒤에 있는 해설지를 보면서 풀어나가는 모습을 이제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 이후에 예, 정답지를 잘라서 예, 숨겨뒀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허준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린 시절에 예, 서점으로 향했다고 해요. 서점에 가서 똑같은 문제집을 사가지고 예, 거기에 나와 있는 풀이 과정 정답지를 들춰내고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사실 허준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학을 썩 잘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랬던 분이 정말 놀라운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뒤늦게이긴 하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에 나중에 어떤 풍덩 빠지게 된 어떤 계기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겠죠. 수학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편견을 좀 깨트리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허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학교 이제 4학년 시절에 일본의 그 세계적인 수학자입니다. 히로나카 헤이스케 하버드대 명예교수님, 예, 1970년대 필즈장 수상자라고 합니다. 이분의 수업을 받으면서 인생의 어떤 변화를 맞게 됐다는 거예요. 70년 필즈상 수상자님의 영향을 받고 오늘날 이렇게 또 필즈상을 수상하게 되는 그런 어떤 영예를 얻게 됐죠. 이렇게 멘토를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이 멘토가 꼭 어떤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도 충분히 되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떻게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 길을 잘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허준희 교수님 수상 소식을 듣고 곳곳에 이렇게 인터뷰 내용들 찾아보면서 허준희 교수님만의 그 수학자다운 어록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은 환경의 함수이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